예, 좋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언어에 대한 기본적인 몇 가지 개념들 쭉 학습을 했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몇 가지 디피니션들 살펴봤었죠. 알파벳 우리가 살펴봤었고요. 그래서 T로 표기가 되는 알파벳들을 살펴봤었습니다. 알파벳은 어떤 문자들의 집합, 그래서 문자 체계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고, T1 같은 경우에 기역, 니은, 디귿, 그래서 한글 체계 이런 것도 살펴봤었고요. T2는 영문 알파벳 같은 것들 등등등을 이제 살펴봤었죠. 그래서 T는 이제 어떤 유한한 심볼들의 집합으로 우리가 알파벳 체계가 이제 표기가 된다라고 그랬고요. 이러한 T들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뭘 만들어낼 수 있었냐? 스트링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죠. 스트링들은 임의의 심볼들의 어떤 시퀀스 조합들로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토 같은 것들 예로 들었었죠. T2에서의 오토, 그 다음에 T3에서의 오토 이런 것들 얘기하면서 이 개념들에서부터 우리가 어떤 개념을 다시 도출했냐면은 랭스라는 개념들 이제 도출을 했었습니다. 오메가의 길이 랭스라는 개념들 도출했었고요. 랭스 개념은 뭐였냐면 스트링 안에 들어가 있는 심볼들, 알파벳 심볼의 개수로 랭스가 디파인 됐었죠. 그 다음에 이 랭스가 아주 특별한 녀석이 있었어요. 랭스의 길이가 0인 녀석이 있었죠. 이런 녀석을 우리가 다시 뭐라고 한다라고 그랬죠? empty string, 입실론이란 개념으로 우리가 스트링 이야기하면서 정리를 했고요. 스트링들을 다시 쭉 모아가지고 알파벳, 특정 알파벳들로부터 만들어낼 수 있는 스트링들을 다 모아놓은 녀석을 우리가 T-스타로 정의를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T-스타로 정의한다라고 그랬고요. T-스타는 알파벳 T가 유한집합이지만 T-스타는 가능한 조합들을 모두 다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이 녀석은 무한집합이라는 특징을 가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이 T-스타에서 특정한 심볼을 뺀, 특정한 원소를 뺀 녀석을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T 대거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T 대거도 속성이 무한집합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비로소 language L을 우리가 define 한다고 그랬고요. language L은 특성상 T-스타의 서브셋으로 표현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L도 역시 무한집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큰 문제가 하나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원소 자체가 유한한 원소를 다룬다라면은 우리가 그 원소를 하나씩 선택함으로써, 그다음에 하나씩 표기함으로써 해당 집합이 어떤 집합인지 우리가 묘사를 할 수 있다라고 그랬지만 무한집합인 경우에는 우리가 묘사가 어렵다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무한집합인 경우에 묘사가 어렵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특정한 어떤 스트링이 있을 때 이 스트링이 언어 L에 속하는지를 판단하기도 굉장히 어떻다고 그랬나요? 굉장히 까다롭다고 그랬죠. 어떤 주어진 스트링 L이 있을 때 이게 언어 L, 집합 L에 속하는지 알기 위해서 마땅한 방법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유한집합인 경우엔 최악의 경우에 하나씩 꺼내가지고 비교라도 할 수 있지만 무한집합인 경우에 비교가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언어들의 특징들에 비추어서 우리가 무한집합을 효과적으로 표기하기 위한 세 가지 기법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첫 번째가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집합 표현식 많이 사용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조건제시법 같은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집합식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무한집합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살펴봤었고요. 그 다음에 이 수업에서 우리가 주로 다루게 될 두 가지 내용, 그램마라는 녀석하고 레코그나이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주어진 어떤 알파벳 T로부터 알파벳 T를 가지고 우리가 언어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살펴볼 수 있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임의의 스트링이 주어졌을 때 이게 해당 집합 L에 속하는지 판단을 내릴 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램마는 어떤 규칙들을 가지고 문장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방법들을 표현을 한다라고 그랬고 그 규칙을 쭉 적용을 하면 뭐가 만들어지죠? 우리가 원하는 언어에 속하는
문장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램마를 Generating Scheme이라고 부른다고 했고요. Recognize는 아직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지는 않았는데 그 프로그램의 이해로 들었을 때 이 녀석은 컴파일러하고 똑같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램마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짜게 되면 하나의 커다란 텍스트, 스트링이 되고요. 그 스트링을 컴파일러는 입력으로 받아서 주어진 언어에 속하는지 속하지 않는지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Recognize를 Recognition Scheme이라고 이야기한다라고 그랬었죠. 자, 그 다음에 이런 기법들로 모든 언어를 다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표현이 가능한 그런 언어들을 다룬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몇 가지 디피니션들 더 살펴봤었습니다. 스트링 사이에서 연산들, concatenation, 두 개의 스트링을 접합하는 것들 살펴봤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스트링의 파워 살펴봤었죠. 그래서 그 스트링이 이제 n번 나타나는 것들, 그 다음에 어떤 스트링의 리버설 폼을 계산하는 리버스 연산자 같은 것도 우리가 살펴봤었어요. 기억나시나요, 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집합 형태의 연산들을 또 다뤄봤어요. 그래서 뭐 t가 됐던 혹은 이제 l이 됐던 어떤 집합 간의 연산들이 이제 프로덕트라는 연산이 있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l과 l''의 프로덕트. 그리고 그 의미는 l의 원소와 l''의 원소를 가지고 접속시킨 모든 가능한 그 접속 결과물이 원소로 되는 그런 집합이 랭귀지의 어떤 프로덕트 결과물이고요. 그 다음에 L의 파워, 집합의 파워를 계산하는 것도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리커시브하게 이렇게 이제 디파인이 된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프로덕트한 그런 결과물들을 가지고 우리가 파워 연산을 계산할 수 있다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L 스타, 그런 파워 셋들을 L의 0부터 시작해서 L의 1승, L의 2승, L의 3승 이렇게 쭉 유니온한 것들을 우리가 L 스타라고 부른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L0만 뺀 거를 L 대거라고 우리가 부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몇 가지 연산들 쭉 우리가 다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로소 우리가 그램마라는 게 도대체 뭔지 살펴봤었죠. 그래서 L을 다루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두 번째 방법 그램마를 다루게 되었고요. 그램마는 어떻게 표시가 된다? G는 VN, VT, PS 이 네 가지 형태로 표현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 네 가지의 특징들 우리가 쭉 이제 살펴봤었습니다. VN하고 VT는 어떤 이제 심벌들의 집합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VN은 non-terminal 심벌들. VT는 터미널 심벌들의 셋이죠. 둘 다 이제 유한 집합이고요. 터미널 심벌은 어떤 녀석하고 등가였냐면은 알파벳 T하고 이 녀석 등가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알파벳들 어떤 언어의 심벌들로 이제 사용되는 녀석들이 이제 VT에 속하게 되고요. VN 같은 경우는 알파벳 얘기할 때는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가 그램마 얘기하면서 특별하게 추가된 어떤 문장들의 생성 과정에서 사용되는 어떤 그런 중간 스텝을 표현하기 위한 추가적인 심벌로 non-terminal 심벌을 우리가 정의한다라고 그랬고요. 속성은 어떻다 그랬죠? VN하고 VT가 서로 공통되는 그런 원소들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두 가지가 합쳐지면 우리가 그램마 심벌 V라고 얘기한다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프로덕션 룰셋 P인데 P 안에 들어가 있는 프로덕션 룰은 알파는 베타 폼을 따른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뜻은 뭐다? 알파가 베타가 될 수 있다. 알파가 베타로 대체될 수 있다. 그런 뜻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가장 큰 특징 어떤 게 있었나요? 알파는 V 대거에 속한다라고 그랬고요. 뭐가 되면 안 된다? 입실론이 되면 안 된다. 베타는 V 스타에 포함이 된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왼쪽에 있어서 left hand side, 오른쪽에 있어서 right hand side.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이 스타트 심벌 S는 누구의 원소? VN의 한 심벌이 되고요. 가장 먼저 어떤 시작 단계, 첫 단계를 표현할 때 저 스타트 심벌 S를 디파인해서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그런 내용들 지난 시간에 쭉 이제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간단한 문법의 예제 한 번씩 우리가 살펴봤었고요. 데리베이션 과정들을 우리가 쭉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데리베이션 과정은 뭐였나요? 어떠한 생성규칙이 존재할 때 센텐셜 폼의 어떤 생성규칙을 적용해서 해당 센텐셜 폼을 바꿔가는 그런 과정. 그래서 실제로 생성규칙을 적용해서 문장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에서 사용되는 걸 우리가 데리베이션이라고 그랬고요. 디피니션을 통해서 보게 되면 감마, 알파, 델타가 있을 때 알파를 베타로 바꿀 수 있는 생성규칙이 존재한다라면 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감마, 베타, 델타가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복수번의 데리베이션을 좀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데리베이션 심벌 더블 에로우에 스타를 표현해서 우리가 제로 모 데리베이션을 표현한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특별하게 0번을 제외한 원 or more 데리베이션을 대거를 붙여서 표현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내용들 다 이렇게 상기를 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우리가 비로소 실제 어떤 문법이 주어졌을 때 이 문법에서부터 문장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다뤄봤었어요. 기억나시죠? 굉장히 이제 다양한 문법들이 나온다라는 것들, 다양한 스트링들이 문법에서부터 만들어진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배우셨고요. 주어진 문법은 이제 A, B하고 B, A가 0번 이상 조합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다루게 됐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A, B 나올 수 있었고, B, A 나올 수 있었고, 입실론 나올 수 있었고요. A, B, B, A, B,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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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B, A, B, A, 이런 것들 다 가능했었죠. 자, 이런 것들이 문법에서부터 만들어진다라는 거 배웠고요. 자, 이 스트링 오메가에 대해서 이 오메가에 존재하는 원소가 모두 V 스타에 포함이 되는지 VT 스타에 포함이 되는지에 따라서 부르는 명칭이 약간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메가의 구성 요소가 모두 다 터미널들인 경우를 우리가 센텐스, 스트링이라고 부른다고 했고요. non-terminal 심벌이 하나라도 껴있으면 우리가 그거를 센텐셜 폼이라고 부른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센텐셜 폼은 아직 스트링이 되지 않은, 그래서 계속해서 문법을 적용해서 생성규칙을 적용해서 스트링으로 만들어내야 하는 어떤 중간 과정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저 정보로부터 비로소 우리가 새로운 디피니션 하나를 도입을 하게 되는데요. 그 녀석이 뭐냐? LG라는 걸 도입을 하게 돼요. LG는 디피니션이 어떻게 되느냐? 어떤 스트링들의 집합이고요. 이 스트링들의 특징은 스타트 심벌 S, 스타트 심벌 S로부터 제로 모 데리베이션에서 나온 스트링이고요. 이 녀석은 누구에 속해야 된다? V, T, 스타에 속해야 되는. 자, 이런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집합 LG를 정의를 합니다. 집합 LG. 저기에 표현되는 집합 LG를 정의해요. 그래서 약간 다르죠? 약간 달라요. 원래 우리가 언어 L이 있었고요. L이 있었고 LG라는 게 이제 새롭게 이제 디파인이 되는데 LG의 의미는 이런 의미예요. 그래마 G를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언어라는 얘기가 LG입니다. LG. 그래마 G로부터 만들어낼 수 있는 언어. LG. 자, 이랬을 경우에 이제 우리가 이제 또 의문을 갖게 되는 경우가 이제 추가적으로 생기게 되죠. 뒤에 다시 이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자, LG라는 게 있고, 원래 있던 L이 있는데, 자, 이게 과연, 같냐? 이런 질문을 또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LG하고 L은, 사실 이제 디피니션이 다르죠. 이게 과연 같은가?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자, 아무튼,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쭉 정리를 해봤고요. 자, LG라는 디피니션까지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셨으니까,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한 예로 G1에 대한 이제 예제가 나오고요. G1은 보시는 것과 같이, VN은 S, VN S. 자, 심벌 하나밖에 없고요. 자, VT, A. 생성규칙 P는 몇 개인가요? 몇 개? 두 개 들어가 있고요. 스타트 심벌은 요 S가 스타트 심벌이 됐습니다. 그래서 VM, VT, PS가 다 디파인이 되었고요. 자, 이 언어의 특징을 보게 되면 자, 유도 과정을 거쳐서 어떤 것들이 만들어지느냐? 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그렇죠? 1번 생성규칙을 적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A 만들어지게 될 거고요. 2번을 적용하고 다시 1번을 적용하면 AA, 2번, 1번을 적용하게 되면 AAA. 자, 이런 게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주어진 언어 LG1은 어떻게 디파인이 될 수 있느냐? A의 n승으로 디파인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A의 n승, n이 1보다 크거나 같을 때까지. 자, 이렇게 디파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가 가능하느냐? 그램마가 주어졌을 때 이 그램마를 이용해서 문장들이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쭉 유추해 보면 이 그램마로부터 어떤 언어가 만들어지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램마를 적용해서 언어에 속하는 그러한 스트링들을 제너레이션 할 수가 있고요. 자, 반대로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자, 어떤 임의 언어 L2를 우리가 이렇게 디파인을 해본다라고 해보죠. 똑같이 A의 n승이고요. n이 0보다 크거나 같을 경우에 이러한 언어를 만들어내는 그램마 어떻게 디파인 할 수 있을까요? 거의 유사하죠? 자, 뭐 G1에 있는 요소들을 거의 그대로 가져다 쓰면 G2 VN은 뭐 S 하나만 있어도 될 것 같아요. VT는 A, P 디파인하고 S 이렇게 가져다 쓰고요. P를 어떻게 디파인하면 될까요? S는 입실론 그리고 또는 S는 아니 S는 이미 있으니까 파이프 기호 썼고요. 또 A 이렇게 이렇게 해도 되지만 요거는 필요가 없죠?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S는 입실론, S는 AS. 자, 이렇게 디파인을 하게 되면 누가 만들어지나요? A의 n승이고 n이 0보다 크거나 같은 녀석들이 만들어져요. 만들어지는 스트링들 확인을 해보면 입실론 만들어지고요. A, AA 자, 이러한 형태의 스트링들이 쭉 제너레이팅 되게 됩니다. 그렇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방금 뭐를 했느냐? 어떤 우리가 목적을 하고 있는 언어가 있을 때 그 언어를 가지고 그램마를 방금 디자인을 한 거죠. 목적으로 하는 언어는 A의 n승, n이 0보다 크거나 같을 경우에 그리고 여기서부터 우리가 뭘 만들어내느냐? 그램마를 만들어내게 됐죠. 그래서 언어가 주어졌을 때 언어로부터 우리가 그램마를 디자인해낼 수도 있고요. 그램마를 이용해서 언어를 제너레이팅 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정말로 제대로 됐느냐? 이건 항상 이제 의문이 되게 되죠. 이 과정이 만약 제대로 안 됐으면 뭔가 문법이 우리가 틀리게 디자인이 된 거고요. 또는 문법으로부터 언어를 만들어낼 때 뭔가 이제 실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꼭 보장이 돼야 됩니다. 저게. 자, 간단한 예제를 가지고 역시 어떤 언어들이 만들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어진 언어는 생성 규칙이 조금 많아졌죠? 그동안 여러분들이 보셨던 것보다 조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개수가 7개의 생성 규칙을 가지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태까지 봤던 거하고 조금 형태도 다르죠? 알파는 베타 폼을 가질 때 여러분들이 그동안 봤던 거는 뭐 유심히 보셨던 분들이라면 기억이 나시겠 텐데 눈치를 채셨을 텐데 알파는 베타 폼에서 레프트 핸드 사이드가 non terminal 심벌 하나만 그동안 있었는데 이 녀석은 보니까 레프트 핸드 사이드가 non terminal과 터미널이 이렇게 섞여 있는 그러한 형태의 문법입니다. 그래서 뒤에 여러분들이 촘스키 하이어라키를 가지고 이제 보시게 될 텐데 이 녀석은 좀 난이도가 있는 그러한 문법이에요. 자, 그래서 문법이 이제 생성 규칙이 7개가 존재하고요. VN은 ABC, VT는 small ABC, 생성 규칙 7개, 그 다음에 스타트 심벌 S는 누구로 정의가 되어 있나요? A로 정의가 되어 있죠. 그래서 A가 스타트 심벌에 해당이 됩니다. 자, 답은 나와 있네요. 주어진 문법 G로부터 만들어낼 수 있는 언어는 A의 n승, B의 n승, C의 n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의 개수와 B의 개수와 C의 개수가 같은 그런 언어라고 그러는데 한번 정말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A로부터 유도를 해야 되니까 1번 생성 규칙을 적용하게 되면 나오는 스트링은 뭔가요? A, B, C 나오게 되네요. 주어진 언어 LG에 속하나요? LG에 속하죠. An승, Bn승, Cn승 가능하고요. 자, 1번을 적용해버리면 바로 끝나니까 1번을 적용하지 말고 이번엔 2번을 적용을 해봅시다. 2번 생성규칙. 넘버링은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이렇게 하고요. 2번 생성규칙을 적용하게 되면 A, B, B, C 자, 이렇게 바뀌게 되죠. 자, 그래서 non-terminal 심벌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센텐셜 폼이고요. 추가적인 분석 또는 추가적인 문법의 적용이 더 발생해야지 되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적용을 시킬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찾아봤더니 3번 생성 규칙을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3번을 적용하게 되면 A, B, B, C 이렇게 바뀌게 돼요. 아주 재밌는 생성 규칙인데 이 생성 규칙을 적용을 했더니 어떤 효과가 생기게 되냐면 요 A, B가 large B, small B가 어떻게 됐죠?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바뀌었고요. 이게 무슨 효과냐? 우리가 어떤 분석을 해야 되는 어떤 그 분석 위치에 해당하는 커서가 한 칸 이동하는 효과를 갖게 됩니다. 커서를 한 칸 쉬프트한 효과예요. 그래서 문법이 단순히 스트링을 만들어내는 거지만 이게 지금 뭐하고 거의 유사하냐면 어떤 컴퓨터의 그 튜링 머신에서 처음 나오게 된 어떤 인스트럭션하고 굉장히 유사한 개념이에요. 커서를 한 칸 이동 시킨 효과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커서를 한 칸 이동시켜요. 그래서 잘 보시면 저 3번 생성 규칙이 계속 적용이 될 때마다 무슨 일이 생기느냐? B가 있는
스몰 b가 있는 곳을 모두 다 이렇게 지나치고 누구까지 이동하게 되냐면 C가 나타나는 곳까지 이동을 하게 됩니다. 3번이 계속 적용이 될 때마다 C가 나타날 때까지 계속 이동을 하게 돼요. 이 뒤에 또 B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3번을 적용해서 또 두 개의 위치가 계속 이렇게 수합이 되죠. 자, 그래서 C까지 오게 되면 더 이상 3번 생성 규칙을 적용할 수 없으니까 4번을 적용하게 되고요. 4번을 적용하게 되면 어떻게 바뀌느냐? A, B, C, B, 자, 이렇게 바뀝니다. 자, C까지 다 왔으니까 거기서 더 이상 가지 않고 B하고 C를 추가를 해줘요. B하고 C를 추가를 해주고 상태를 전이를 합니다. B 상태에서 C 상태로 전이를 해요. C 상태는 이미 C를 다 추가를 했고 이제 커서를 다시 이제 쉬프트 하기 위한 그러한 상태가 되겠고요. 자, 어떤 생성 규칙을 적용할 수 있느냐? 5번 생성 규칙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5번 생성 규칙을 적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A, C, B, B, C, C 이렇게 돼요. 자, 이 둘의 위치가 다시 수합된 거하고 똑같죠. C 상태에서는 반대로 누구까지 계속 이동할 수 있느냐? A가 나타나는 곳까지 계속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5번 생성 규칙이 적용되면 적용될수록 C가 계속 B를 이렇게 B하고 수합을 하면서 A가 있는 곳까지 올 수가 있게 돼요. 자, 그럼 여기까지 오게 되면 우리가 6번이나 7번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고요. 6번을 선택하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A가 추가되고 상태가 B로 바뀌기 때문에 다시 B가 C가 나타나는 데까지 계속 이동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다시 C하고 B를 하나 추가하고 C로 바뀌고 난 다음에 다시 A가 있는 데까지 오게 될 거고요. 7번이 적용이 되면 무슨 일이 생긴다? 7번이 적용이 되면 여기서 종료가 되게 됩니다. A, B, B, C, C. 7번이 적용이 되면 그렇고요. 6번이 적용이 되게 되면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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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C가 되기 때문에 어떤 생성 규칙을 다시 여기서 적용할 수 있느냐? 짠. 루프를 이제 계속 돌게 되죠. 7번이 적용이 되면 끝나고 6번이 적용이 되면 또 다시 루프. 이 루프를 한 번 돌 때마다 A와 B가 C가 해당되는 위치에 하나씩 생성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주어진 문법이 만들어내는 언어가 A의 n승, B의 n승, C의 n승에 해당되는 문자열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언어가 돼요. 그래서 문장을 만들어내는 과정하고 어떤 이제 인스트럭션이 실행되는 거하고 굉장히 이제 유사하고요. 뭐라고 해야 될까? 커서가 이제 쉬프트 하는 과정, 그 다음에 그 어떤 생성 규칙을 적용할 거냐에 따라서, 나름 분기 같은 것들도 표현이 되고요. 어떤 것도 표현이 되나요? 반복 같은 것들도, 이 안에서 녹아나 있어요. 그래서, 그램마라는 그러한 요소가, 랭귀지를 표현하게 되는 특징이 있고요. 랭귀지가, 워신하고, 등가가 되는, 그러한 특징도 제가 지난 학기에 수업 시간에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서 나오게 되죠. 자, 이렇게 이제 살펴봤고요. 예제 몇 가지 더 보면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를 했는지 한번 점검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언어 EX1. 자, 어떤 언어들이 나오게 될까요? 주어진 걸로 나오게 되는 L. 쓰기가 쉽지가 않지만 EX1은
어떤 녀석이 나오죠? 0의 n승, 1의 n승. 0의 n승, 1의 n승. n은 1보다 크거나 같다. 그렇죠? 예, 잘 아시네요. 0의 n승, 1의 n승. n은 1보다 크거나 같다. 판서를 좀 해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언어. 이건 어떤 게 나올까요? A의 n승, C, B의 n승, 그리고 n은 0보다 크거나. 그렇죠? 위에 거하고 다르게 밑에 거는 n이 이제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죠. C만 나올 수가 있으니까. 자, 3번은 어떻게 될까요? 자, 저거는 조금 더 쉽게 생각을 하실 거면 A가 이제 A, B만을 유도해 내고요. 그래서 small a하고 B하고의 어떤 이제 concatenation 되어 있는 거라고 보면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L, A는 A concatenation L, B 이런 식으로도 볼 수가 있고요. L, B는 어떻게 되죠? B가 다시 뭐 A가 나오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B에 대해서만 순수하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B는 B의 n승으로 표현이 되죠. 그러면 LA는 다시 어떻게 될까요? A는 B의 n승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게 전부 다 집합이고 컨캐티네이션 연산이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스트링하고 집합 간의 컨캐티네이션 이것도 사실 이렇게 해야 돼요. 제대로 표현을 하려면 집합에 대한 연산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죠. 프로덕트가 이런 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3번은 어떻게 되느냐? A의 A, B의 n승이고요. n은 어떻게 된다? 1보다 크거나 같다. 가지고 표현이 됩니다. 4번은 여러분들이 방금 전에 하셨던 A n승, B n승, C n승 해당이 돼요. 자, 여기까지 혹시 잘 이해가 안 간다.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 어떤가요? 다 이해가 되시나요? 혹시 잘 이해가 안 간다. 여러분들의 이해가 안 가는 내용은 여러분들 친구도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잘 이해가 안 가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손 들어가서 질문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질문하시면 친구도 좋아합니다. 왜 친구도 좋아할까요? 나도 모르고 있었는데 대신 질문해 주니까. 자, 괜찮나요? 예, 좋아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그 간단한 예제 가지고 어떠한 그 문법이 주어졌을 때 문법 가지고 만들어지는 언어들 이렇게 쭉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래머가 주어졌을 때 나오는 언어들 쭉 살펴봤고요. 자, 이러한 그런 특성들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가 몇 가지 이제 패턴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패턴들을 한번 간단히 소개를 해드릴게요. 먼저 A의 n승에 해당되는 패턴. 첫 번째, A의 n승. 그리고 n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A는 AA 또는 입실론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표현이 가능해요. 자, 이런 것도 가능할 수 있는데, 자, 이거는 이제 랭귀지가 어떻게 쓰이냐에 따라서 유도 과정에 따라서 조금 적합하지는 않을 수가 있어요. 한 번 더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자, 가령 자, 이것도 언어를 만들어낼 수 있지만 이런 것도 가능할까요? 저 이제 단위 원소, 그러니까 단위
언어를 만들어내는 데는 이제 둘 다 상관이 없어요. 둘 다 상관이 없는데, 자, 이게 스트링을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약간 차이점이 있습니다. 약간 차이점이 있어요. 약간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디자인 하실 때 어떤 걸 선택하실지는 조금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보편적으로 우리가 정규 언어를 다룰 때 선택하는 방법은 위의 방법을 선택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래 거보다 위에 거를 더 선호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터미널들이 생성되는 과정들이 좌측에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분석하기에 조금 더 용이합니다. 위의 방식이 아래 방식보다. 나중에 다시 한번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될 이야기를 다시 하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A의 n승을 똑같이 표현하는데 n이 1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입실론 대신에 누굴 넣어주면 된다? A를 넣어주면 된다. 기본적인 언어의 이제 패턴이고요. 그 다음에 양쪽으로 똑같은 길이의 스트링들이 만들어진다. A의 n승, B의 n승. 양쪽으로 똑같은 길이의 스트링들 만들어진다. 그런 거를 우리가 embedded production이라고 해서 아래와 같이 표현이 됩니다. A는 A, A, B. A는 A, A, B.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자, 이 길이에 따라서 두 가지 옵션이 있을 수가 있어요. A, B가 될 수도 있겠고요. 경우에 따라서 입실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위에 거를 선택하게 되면 A의 n승, B의 n승이 n이 1보다 크거나 같다가 묘사가 되고요. 아래 거를 선택하게 되면 0보다 크거나 같게 되는 양쪽으로 똑같은 길이가 나오게 되죠. 자, 그래서 L1이 주어졌을 때 L1에 해당되는 문법은 어떻게 정의가 될까요? 방금 우리가 위에서 배웠으니까 어떤 게 될까요? 그랜마치 1은 어떻게 될까요? A의 n승, B의 n승. A의 n승, B의 n승 어떻게 되죠? A는 A, A, B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n이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엡실론. 자, 그러면 VN은 A, VT는 A, B, 행성규칙은 P 그대로, 스타트 심벌은 A. 이렇게 G1이 정의가 됩니다. 자, 두 번째 예제를 조금 바꿔가지고 두 번째 예제를 하기 전에 이거를 한번 또 해보죠. 그러면 G2. G2를 우리가 디파인 하고 싶은데 L2는 어떤 녀석이냐면 0의 I승, 1의 J승이고요. I나 J가 1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 크거나 같다라 할까? 1보다 크거나 같다라 하자. 자, 0이 A가 0으로 B가 1로 그 다음에 N이 IJ로 바뀐 건데, 자, 이런 언어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0이) I게 1이 J게. I하고 J가 같을 필요는 없죠. 네, 같을 필요는 없어요.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응? 시간을 제가 구팅될 때까지 조금 시간을 드릴게요. 구팅될 때까지 조금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0 A 그리고 1
1. 그리고 그리고 뭐라고요? 0. 0일 끝. A랑 I랑 같으면 I랑 J랑 같으면 안 되는 거죠. I랑 J랑 같아야 될 필요가 없죠. 같아도 되지만 이 조건은 I하고 J가 그냥 1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어떤 녀석들이 될 수 있느냐? 0, 1, 0, 0, 1, 0, 0, 1, 1, 1, 0, 0, 0, 1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렇죠? I하고 J가 그냥 1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기 때문에 0의 개수와 1의 개수의 어떤 제약사항이 있지 않습니다.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죠. 어떻게 가능할까요? 0A 0A 그리고 1A 어떻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자, 아까 우리가 했던 방금 전에 했던 그런 이제 예제를 여러분들이 살짝만 상기를 하시면 조금 더 수월할 수가 있습니다. LA와 LB를 우리가 프로덕트 시켰던 example을 잠깐 여러분들 상기를 하시면 이 녀석을 어떻게 우리가 디컴포지션 할 수 있느냐? 0의 I승에 해당되는 어떤 언어, 그 다음에 1의 J승에 해당되는 어떤 언어를 두 개를 프로덕트 한 거나 마찬가지죠. 프로덕트 한 거나 마찬가지. 그럼 이거를 각각을 분할해서 0의 I승에 해당되는 언어를 define 하고요. 1의 J승에 해당되는 언어를 한번 define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거죠? 0의 J승? 0, A, J가 1보다 커야 되니까. A는 0A 또는 입술이 되면 안 되지. 0이 돼야지. 그러면 I가 1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저기 위에 있는 규칙 그대로죠? 위에 있는 규칙 그대로. 이거 어떻게 되죠? B는 1B 또는 1 이렇게 되겠죠? 1에 J승에 해당되는 게 나오죠. 자, 이거 두 개를 프로덕트 시킨다. 그러면 어떤 녀석이 들어가면 되느냐? S는 A, B 이런 것들. 조금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도 문법을 조금 더 개선시킬 수가 있는데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들이 보시려면 이런 식으로 쉽게 보실 수가 있어요. 이해하기 쉽게 보시려면 이런 게 첫 번째가 될 수가 있고요. 문법을 조금 더 리라이팅을 하게 되면 이런 녀석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P는 A는 0A 또는 0B B는 1B 또는 1 문법을 조금 리라이팅 하게 되면 이러한 이 위에 있는 문법이 아래처럼 바뀔 수도 있어요. 두 개의 문법이 서로 다르지만 만들어지는 언어는 같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재밌는 사실을 우리가 또 알게 되는데 언어는 한 개만 존재하더라도 그 언어를 만들어내는 문법은 여러 개 존재할 수 있는 거죠. 여러 개 존재할 수 있는 거죠. 위에 거는 이해하기가 조금 더 쉽죠? 위에 거는 이해하기가 조금 더 쉽고요. 밑에 거는 어떤 특성을 가지느냐?
문법의 폼이 똑같고요. non-terminal 심벌을 하나 덜 쓴 그런 케이스죠. 자, 이게 이제 잠깐 우리가 본 거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예제는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0의 i, 1의 j 승까지는 똑같고요. i하고 j가 1보다 크거나 같은 것까지도 똑같습니다. 조건이 하나 더 붙어요. i하고 j가 같으면 안 된다. 자, 이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조금 시간 한번 드릴 테니까 고민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기 위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힌트들은 지금 다 주어졌어요. 힌트들은 다 주어졌고요. 조금만 생각을 하시면 푸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두 개가 같지 않다. i하고 j가 같지 않다. 자,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살짝 헷갈릴 수가 있죠. 살짝 헷갈릴 수 있는데 좀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십시오. 아까 우리가 배웠던 게 어떤 복잡한 언어가 있을 때 복잡한 언어를 조금 쉬운 형태로 분할하는 그러한 방법들을 우리가 다뤘고요. 저 문제 역시도 비슷한 방법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 자체를 여러분들이 그대로 해결을 하려고 하면 쉽지가 않습니다. 복잡한 문제를 이렇게 좀 쉬운 문제로 환원시켜 가지고 우리가 풀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을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i하고 j가 같지 않다라는 거를 동등한 문제로 환원을 시킬 수가 있어요. 동등한 문제로. 그렇죠. i하고 j하고 같지 않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인가요? 예? 어떤 같을 때의 경우를 다 빼버리면 되는데 같을 경우에 그거를 문법식으로 표현하기가 쉽지는 않죠. 쉽지는 않아요. 같은 거를 만들어내는 건 쉬워요. i하고 j가 같은 거를 만들어내는 건 우리 0의 s는 0s1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빼버리는 건 좀 쉽지가 않죠. 빼버리는 건. 빼버리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i하고 j가 같지 않다.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자, 이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i하고 j가 같지 않다라는 얘기는 두 가지 속성을 가진 집합이 합쳐진 녀석인데 이 문제하고 비슷하게 어떤 속성을 가지는 집합이냐?
첫 번째는 0이 항상 1보다 큰, 0이 항상 1보다 큰, 0의 개수가 항상 1보다 큰 집합이 있고요. 또 한 집합은 1의 개수가 0보다 항상 큰 이 두 가지 집합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다 다루게 되면 0의 개수와 1의 개수가 맞지 않은 그러한 문장들의 집합이 나오게 됩니다. 두 개를 합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 i가 항상 j보다 크다. 이런 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i가 항상 j보다 크다. 음, 0i 1j인데 i가 항상 j보다 크다.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a는 그 다음에 i하고 j가 1보다 크니까 이런 것들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0, 2, 1 어떻나요? 0의 개수가 항상 1보다 큰가요? 그 다음에 0의 개수가 1보다 큰 모든 경우를 다 표현하나요? 납빛이 안 좋아지고 있어요. 그렇죠? 납빛이 안 좋아지고 있고 방금 전까지 굉장히 뭔가 자신감 있는 표정이었는데 뭔가 살짝 바뀌기 시작했는데 0의 개수가 항상 1의 개수보다 큰 두 번째 케이스. 그러면 j가 항상 큰 경우 유사하게 할 수가 있겠죠. c는 0, c 1 또는 0, d 1 d는 0, d는 어디 보자. 1d 또는 1. 앞에 걸 반복하게 되면 이제 1의 개수가 계속 커지게 되는 거고요. d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무슨 일이 생기게 되느냐? 1이 더 늘어나게 되는 그런 효과를 가지게 되죠. 그래서 1의 개수가 충분히 늘어나더라도 0의 개수가 충분히 늘어나더라도 1이 항상 0보다 더 큰 모든 경우를 다 대변을 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를 합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집합을 표현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S는 A 또는 B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A 또는 B B가 아니지. C. A 또는 C. 자, 이렇게. A로 가게 되면 0이 항상 큰 녀석이 나오게 되고요. C로 가게 되면 1이 항상 큰 녀석이 나오게 되죠. 아이디어 자체는 우리가 아까 봤던 거하고 거의 똑같죠. 동등한데 대신 이제 어떻게 두 개의 집합을 이렇게 분리시키느냐고요. 그 다음에 넌터미널 심벌을 쓰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더 알아두시면 이제 좋은 내용이 첫 번째 케이스로 갔을 때하고 두 번째 케이스로 갔을 때 A하고 C로 갔을 때가 완벽하게 분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각각의 과정에서는 서로가 서로의 넌터미널 심벌을 쓰지 않습니다. 이쪽으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독립된 넌터미널 심벌들로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가 각각 표현이 된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네, 약간 공부가 좀 필요할 것 같죠? 복습을 꼭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제. 자, 이러한 문법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컨벤셔널한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디자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쓰시는 그런 상용 프로그래밍 랭귀지도 역시 디자인할 수가 있고요. 뭐 간단한 예제 보게 되면 첫 번째 케이스는 파스칼의 상수 파트, 파스칼의 상수부를 정의하기 위한 부분이고요. 그에 대한 설명이 이제 아래처럼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파스칼의 상수부의 정의가 어떻게 되느냐? const라는 예약어로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상수의 이름이 나타나고요. 아이덴티파이어. 그 다음에 상수의 값이 나타나고요. 각각의 상수부는 세미콜론으로 구별이 되는 그러한 케이스고요. 이러한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저기 이제 문장이 띄어져 있는데 const on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렇게 써도 되죠. max는 10 세미콜론 그다음에 bin 0 이런 식으로. 자, 재밌는 거는 상수부를 define 할 때 쓰는 요 세미콜론하고 어떤 한 문장이 끝날 때의 세미콜론하고 용도가 다르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프로그램 랭귀지로 쓰게 되면 각각의 문장의 끝을 나타내는 이 세미콜론이 따라붙게 되는데, 자, 이 끝을 나타내는 세미콜론은 누구하고는 성격적으로 다르다? 상수부의 구분용 세미콜론하고는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의미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문법의 다른 용도로 쓰이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원래 형태가 이제 이렇고요. 자, 간단하게 이 문법을 보게 되면 어떻게 추격을 할 수가 있느냐? 이거를 우리가 B라고 두게 되면은 어떠한 녀석이냐? 앞에 const가 무조건 나오죠? 그렇죠? const가 무조건 나오고요. 일단 const라는 녀석이 무조건 앞에 나오고요. 그 다음 B가 나오고 세미콜론. 또 B가 나오고 세미콜론. B. 이렇게 나오는. 그래서 가장 짧게 보면은 B, B, 세미콜론, B, B, 세미콜론, B, 세미콜론, B. 이런 식으로 확장이 되는 녀석입니다. 그렇죠? B가 나오고 세미콜론 B가 반복돼서 나오는 그런 구조예요. B 안은 다시 max 10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자, 그러면 파스칼의 상수정의 파트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쓸 수가 있냐면 const dcl 이렇게 디파인을 하게 되면 앞에 const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뒤에 이제 반복 파트가 나오게 되겠죠. 반복 파트를 dcl list dcl list는 const는 해결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누구만 신경 써주면 되느냐? 이 반복 파트만 우리가 그 다음 단계에서 신경을 써주면 될 거예요. 앞부분 문장에서 우리가 처리를 했으니까. 그래서 DCL이 나오거나 또는 DCL 세미콜론 DCL 리스트 이런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하나짜리 넌터미널 심벌을 쓰다가 우리가 넌터미널 심벌을 좀 이제 그 네이밍을 붙여가지고 알아보기 쉽게 어떤 이름을 붙여서 쓴 케이스입니다. 또 이렇게 세미콜론을 표현을 해주죠. 자, 그러면 이 두 번째하고 세 번째 생성 규칙 때문에 이러한 규칙이 표현이 될까요? 표현이 되나요? 표현이 되나요? 그렇죠? 표현이 되죠. DCL만 나오게 되면 이 B 하나만 나오게 되는 걸 거고요. 뒤에 걸 반복하게 되면 B하고 세미콜론, 그 다음에 또 반복 파트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구조의 표현이 가능하죠.
뭐만 해소를 해주면 되느냐? 마지막에서 DCL은 아이덴티파이어와 그 다음에 컨스탄트, 어떤 상수의 이름, 그 다음에 상수의 값이 나타나면 되죠. 이것도 이렇게 아예 써주죠. 자, 그러면 저 문법을 이용하게 되면 누가 나오게 되는 걸까요? 이러한 형태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해당 문법을 이용하게 되면. 그쵸? 이 마지막 세미콜론은 다른 세미콜론이에요. 다른 세미콜론. 그래서 이러한 규칙들을 이용하게 되면 컨스트 앞에 무조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상수의 정의부가 계속 반복해서 나타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컨벤셔널한 프로그래밍 랭귀지 첫 번째 케이스 봤고요. 두 번째 케이스 보고 수업이 마무리될 텐데요. 두 번째 케이스도 굉장히 유사합니다. C 언어의 정수 부분에 해당이 되고요. int a, a, a 이러한 구조. 저기에서는 초기화 과정은 빠져 있어요. 초기화 과정은 빠져 있죠. 그래서 초기화 과정까지도 들어갈 수 있지만 초기화 과정이 빠져 있으니까 빠져 있는 부분만 우리가 신경을 써보죠. 그래서 int a, b, c, 세미콜론. 이때는 이제 세미콜론이 필요하고요. 끝날 때 세미콜론이 필요하고 a, b, c, 이러한 형태이기 때문에 이 과정도 앞에 int가 나오고요.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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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미콜론 이런 이제 반복 형태에 해당이 되고 나올 수 있는 케이스는 int b, int b, b, int b, b, b 이런 형태들이 나올 수가 있죠. 반복 파트는 어떤 파트일까요? 이 부분이 반복 파트죠. 그렇죠? 반복 파트. 문제를 조금 단순화시키면서 어떤 부분이 반복적으로 표현이 되는지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반복 파트. 자, 그러면 원래 있던 파스칼 문법을 유사하게 우리가 바꿔가지고 해결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const DCL 대신 원래 C 문법은 이건 아니지만 우리가 지금 다루는 이 문제만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결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끝날 때 누구로 끝나야 되나요? 세미콜론으로 끝나야 되니까 어디다가 세미콜론 추가해 줄까요? 여기다가 세미콜론을 추가해 주면 가운데서 계속 반복이 일어나고 끝날 때 세미콜론으로 끝나게 되는 거죠. 갸우뚱거리는 표정으로 쳐다보시면 조금 제가 당황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DCL 리스트 굉장히 이제 유사하게 우리가 쓸 수가 있어요. 그쵸? 이 과정 그대로 우리가 가져다 쓸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뭘로 바꾸면 될까요? 세미콜론을 콤마로 바꾸면 될 거고요. 자, 만약 A는 10 이러한 배정문까지 그대로 살리고 싶다. 그러면 이 문장을 그대로 쓰면 될 거고요. 그렇죠? 이것도 쓰되 다른 것도 좀 같이 쓰고 싶다. 그러면 어떤 걸 넣어주면 되느냐? 여기 그냥 아이덴티파이어만 넣어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A, B, C 형태 그대로 표현이 가능하겠죠. A, B, C 형태 그대로 표현이 가능할 거고 이 추가된 부분, 사라지지 않은 부분 때문에 뭐도 가능할까요? 이런 것들도 성립할 수가 있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그냥 변수 이름만 나오고 어떤 경우엔 변수를 초기화해주는 내용까지도 포함이 될 수 있고.
대강 어떻게 잘 이해가 되시나요? 어? 자,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 오케이. 이해가 안 된다면. 어? 예. 원래 이 두 번째에서 요구하는 거는, 자, 이 부분이 해당이 안 되죠. 그래서 뭐만 나와야 되느냐? int a, b, c. 이런 것만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이덴티파이어만 나오니까. 그렇죠? 근데 이 부분이 살아있으면 선택적으로 올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밑에 것만 있으면 나와야 되는 언어는 int a, b, c 이런 것만 나와야 되는데 이게 살아있으면 int a는 10, b는 10, c 이런 게 가능해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경우에는 위에 걸로 유도, 두 번째 경우에도 위에 걸로 유도, 세 번째 경우에 아래 걸로 유도하면은 10, 10, 그 다음에 c 이렇게 될 수가 있죠. 그래서 문법을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언어의 프로그래밍 랭귀지의 기능을 다양하게 추가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래 문법만 있으면은 변수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는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지만 만약 사용의 편리성을 위해서 변수 초기화와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를 같이 해주고 싶다. 문법을 저렇게 바꿔주시면 그런 것들도 허가가 됩니다. 그러면요, A랑 B랑 C랑 다 다른 변수를 다른 상수인가요? 그렇죠. 가능하죠. 예. 이 문법상 얼마든지 가능하죠. 여기 뭐 10으로 되어 있지만 이게 뭐 100이어도 상관이 없지. 예. 아이덴티파이어와 콘스탄트는 얼마든지 또 다른 녀석이 될 수 있으니까. 또 궁금한 점? 네. 지금 이거 말고 그 전에 한 거에서 0의 i승, 예. j승 그거 있잖아요. 예. 그거를 네, 저기서 i랑 j랑 뭐 같지 않은 거 그거는 없고 예. 아까 예를 들어주신 거에 이게 없는